자, 이번 시간 이제 조선 전기의 경제편이에요. 드디어 이제 정치가 끝나고 경제편 209쪽입니다. 조선 전기 경제. 경제도 중요하죠.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정치편을 했는데 조선 전기의 정치편을 하면서 후기까지 건드리는 건 제 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후기의 조선 후기의 경제편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때 가시면 아마 제가 1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경제 전체를. 왜냐면 대충 이제 정치편을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페이지가 그때 잠깐 한번 엇갈렸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애교로 봐주시죠? 왜? 그거 안 봐주시면 안 돼. 그렇죠? 한 번도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딱 한 번만 그랬던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그러시면 저 서운합니다. 자, 209쪽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 한번 잘 가르쳐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자, 경제 정책이죠. 고마운 줄 아셔야죠. 경제 정책 일단 농본주의죠. 농본주의입니다. 조선은. 자, 그래서 조선 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해서 정부에서 조선은 경제 그 기본 원리는 뭐냐면 중농억상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농업을 중요시하고 상공업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조선 후기에 가면 그 조선 내 국력이 떨어져요. 이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사대부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상공업 혹은 상업 요런 것들을 조금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농봉주의 경제관, 그래서 중농억상, 요것이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유교주의, 그래서 성리학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설명 다 드렸는데. 그래서 성리학적 경제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중농억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검약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농업장려입니다. 개간을 장려하고요. 양전사업, 토지 측량 사업을 실시하고요. 농업기술과 농기구를 개방을 하고 뭐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에 상공업제요. 상공업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산업공상, 요것이 그 경제의 중요 빈도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선비, 농민, 그리고 공업, 그렇죠? 상인을 제일 말업이라고 해서 천시를 냈어요. 자, 상공업체, 산업공상의 직업 차별이 있고 상공업자의 영업을 규제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사치와 낭비를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그 선비의 덕이다라고 본 것이 사대부들의 생각이었다. 자, 16세기 이후의 변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농민 통제력이 좀 약화되는 경향을 띠죠. 농민들 못 살겠다고 그러고 다 날라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공업 통제도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민영, 뭐든지 아이고 죄송해요. 조선 전기는 뭐든지 관영.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민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양거리 이번에 이제 과전법 시행의 변화인데 이것은 이제 토지제도입니다. 이거 지우고 갈게요. 토지제도. 제목 썼으니까 제목 한 번만 쓰면 되지요, 뭘. 토지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그 조선전기의 토지제도가 거의 뭐 시험에 출제한다. 그리고 조선전기의 토지제도 요것만 알면 거의 다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일단 고려 말에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자, 고려 말에 시행된 거죠. 그래서 공양왕 때. 그래서 뭡니까? 1391년, 그렇죠?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과전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재정 확보책 동시에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그 과전법에 의해서는 전 현직 관리에게 그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 토지 제도가 뭐예요? 관리에 월급을 주는 거라고요.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주지만 이때는 돈이 없으니까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한다고. 그렇죠? 토지 조세 수취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대 월급을 땅으로 지급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한해서 경기 지역의 땅을 이렇게 나눠서 준 것이 과전법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이 해당 사항이 없게 되면 이 국가에 반환을 해야 돼요. 토지를.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수신전 그리고 슐양전이 있습니다. 자, 수신전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편을 여인 과부라고 하는 이 과부가 수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부가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여성 혼자 어떻게 살아야겠죠? 굶어 죽지 마라라고 해서 지급한 땅. 그리고 휴량전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아기를 남겨놓고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아기가 클 때까지는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지급했던 것이 휴량전. 이것을 지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과전법 어디서 과전법에 대해서 수신전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보자라는 거예요. 자, 과전법이 시행이 계속됐습니다. 과전법 시행이 계속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뭐냐? 자, 이제 조선이 개창됐죠. 조선이 개창되고 제1차 왕자의 난이 있었고 제2차 왕자의 난이 있고 또 게다가 개유정난까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왕자의 난, 개유정난 이때 당시엔 다 공신이죠. 공신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신들이 많아지니까 공치사를 해야 되는데 줄 땅이 부족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요. 수신전, 무늬만 수절하는 과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밤에는 물레방앗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나는 수절하고 있다라고 낮에는 조용히 있고 그리고 또 이 휴양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어디에서 보도 듣도 못한 애들이 장부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아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병폐들이 생기게 되니 조선의 세조 때 세조 강한 왕이 출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바꿀 필요가 있다. 직전법으로 고쳐버립니다. 자, 전현직 관리. 왜 전현직 관리야? 왜 전직 관리한테까지 돈을 줘야 돼? 그렇죠? 현직 관리만 받아. 그러니까 이제 전직 관리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수를 좀 줄여야죠. 이 공치사 해야 되는데 줄 땅이 없는데 그렇죠?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게다가 예외가 있어? 뭐야? 이거 반납도 안 했는데 이건 원래 세습이 되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왜 하는 건데? 자, 이거 폐지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딱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료 같은 게 요새 잘 출제가 되지요. 사료 같은 데서 보시면 이 내용 과전법, 직전법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이 내용의 사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왕의 업적을 찾아라 이런 걸 물어봐.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세조를 보통 내죠.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면 보통 이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수신전, 휴량전.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과전법이고 이것을 폐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직전법입니다. 이걸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봤는데 세조 이후에도 공신들이 계속 증가를 해요. 뭡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별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신 책봉하고 이렇게도 줄였는데 애들이 반납도 안 하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돼요. 현직 관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직 관리 예전에는 좀 이때는 무슨 일이냐면 자, 내가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품위 있게 은퇴를 해요. 자, 내가 은퇴해도 국가에서 나한테 고생했다고 일종의 연금이죠. 연금을 계속 주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지금은 급해졌어요. 내가 나이 먹고 3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노후자금이 없는데 그렇죠. 3년 남았으니까 이때 잘 챙겨 놓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의 수탈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수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수조권이잖아. 그렇죠? 조세 수초권을 조세의 수치권을 남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죽겠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종 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왜 그 농민들이 다 평민들이 이탈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봤더니 이 수조권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탈을 증가해가지고 이걸 뺏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이 관수관급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 관수관급제라는 건 이때까지만 해도 이때 이제 그 대변혁이 생기는 거예요. 개혁 혁명이죠, 거의. 뭐냐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국가 이따가 쓸까요? 국가가 관리에게 뭘 주지요? 수조권을 지급해요. 그러니까 관리는 농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죠. 그럼 농민이 관리에게 10분의 1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죠. 그러면 이 관리는 국가에 안 줘요. 자기가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의 수탈이 증가하는 거잖아. 이걸 뺏어버려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머리를 쓴 겁니다. 자, 봐라. 요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됐지. 그럼 간단한 거 아니냐. 자, 국가에서 관리가 있고요. 농민이 있죠. 그냥 편하게 농민이라고 쓸게요. 자, 그 국가가 농민에게 직접 징수를 받아요. 그래서 농민은 국가에게 그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납부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국가는 관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는 관이죠. 관청. 그렇죠? 관. 이름하여 잘 보세요. 관수관급제잖아. 그렇죠? 이 관수관급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관리가 농민에게 이렇게 그 징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이 관수관급제. 그렇다면 이 관수관급제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입니다. 자, 요거 지금 하는 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과정법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수신전, 휴량전 보고 구분하시라고 그랬지. 자, 이 관수관급제는 뭐예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왜? 이 국가에서 이 그 땅을 걷어가지고 관리한테 주려면 자신들이 직접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할 일이 많아졌어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 토지를 계속 챙겨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돼요. 그래서 이 관리들이 농민을 수탈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리들이요. 계속 농민을 수탈하는 관리가 있어요. 관청에서 이놈 봐라 이거 불법을 저지르네 일로 와. 그래서 관리들에게 추궁을 하죠. 자, 네 뭔데 이 농민한테 이 수조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야? 잘못되는 거 몰라? 잘못된 거 모르는데 이놈이 정신 못 차리고 잠깐 나는 이 관수관급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 직전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직전법을 행사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차 싶지요. 그렇죠? 그래. 맞다. 알았어. 이제 집에 가. 조금 이따 보자. 자, 명종 때 그래서 직전법을 폐지합니다. 남아있는 직전법 자체를 폐지시켜버렸어요. 자, 이제부터 아예 관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이 농민을 징수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법적으로 다금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예 완벽하게 폐지가 된 거죠. 이제 국가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완전한 수조권 폐지죠. 야, 그럼 좋은 세상이 왔겠네요. 그렇죠? 좋은 세상이 와야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조선 전기, 조선 후기까지 하면 이 중앙 관료뿐만 아니라 지방 관료까지 이 배를 채우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관리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녹봉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봉만 마저 가지고는 뭐 생계 자체가 이제 생계는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죠?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써요. 보통 지주는 양반이죠. 양반 지주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 이게 다 뭐예요? 공전이죠. 공전 가지고는 배를 채울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게 있잖아. 그게 뭐예요? 사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전,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사전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자, 농민들 부리예요. 농민들이 이제 소작을 한단 말이죠.
소장농이 소장률을 몇 프로 줘요? 50% 준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양반들이 이게 있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광작이라는 게 들어와요. 광작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넓게 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지?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양반이 있어요. 양반 지주가 있습니다. 땅이 요만큼 있는데 자, A라는 농민의 땅이 있고 B라는 농민이 있어요. C라는 농민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쓰는 거죠. 얘들 수탈하고 싶은데 못해. 이거 한번 해보자. 자, A 얘들이 땅이 다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A, B, C들한테 얘기해서 야, 내가 200 줄 테니까 땅 팔을래? 200 얼마나 줘요? 2배 장사인데. 그러시죠? 그럼 다 팔아요. 자, 땅이 많죠? A, B, C는 이제 돈 있고 이제 집에 갔어요. 자, 이 땅은 다 양반 땅이에요. 근데 양반들이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를 안 지어. 그냥 썩혀놓는 거예요. 양반청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그냥 냅둬. 그러다가 한 2년 지나서 양반들이 얘기하죠. 얘들아, 니들 먹고 살 거 없지. 얘들은 그 돈을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이제 뭐 먹고 사나 그러고 있는데 양반이 먹고 살 거 없지. 우리 집에 와서 소작할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소작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 B, C가 자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결국에 양반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지주죠. 지주.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소작인이죠. 소작은 전호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지주, 전호제. 지주와 전호가 같다라는 거죠. 지주, 전호제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의 또 다른 이름은 병작, 같이 짓죠. 양반과 농민이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반으로 나누죠? 병작 반수제예요. 자, 지주전호제, 병작 반수제가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나죠. 광작, 이게 이제 넓게 짓는 땅, 광작 이런 것이 유행하는데 이 옆마을 양반들이 저 방법이 있으면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팍 하면서 땅을 늘려요. 땅을 미친 듯이 놀리고 그리고 누가 농사를 져요?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죠. 그러면서 2분의 1씩 받아 챙기니 얼마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작이 되잖아. 그리고 이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오히려 몰락해버려요. 이런 광작 때문에 양반들은 점차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농민들은 점차적으로 설 땅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락하고 소작농으로 몰락하고 그리고 향촌을 이탈해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쉽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순서 맞추기 가나다라 좀 어렵게 나온다 가나다라 해서 사료를 집어넣고 순서 맞추기 혹은 이런 사료 같은 거에서 과전법 세조에 대한 문제 혹은 이런 내용을 집어넣고 성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이거 아주 무궁무진하게 시험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심하고 잘 외워놓자라는 거예요. 자, 페이지 209쪽입니다. 양벌의 2번에 과전법의 시행과 변화지요. 과전법. 공양왕 때고 목적은 신진사대의 경제 기반 확보입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 경기지방의 수조권을 지급했던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리고 예외에 수신전 주량제는 계속 지급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줄 땅이 없으니까 세조 때 시기 15세기 후반 세조 때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뺏어야 돼. 그렇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신전 주량전 남아있는 거 이거 폐지하면 되잖아. 폐지시켜버렸다. 강한 왕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배단, 현직 관리의 과대한 수치, 수탈이 그렇죠. 그리고 토지 겸병, 그 토지 겸병은 이런 겁니다. 양반들 계속 토지를 늘리는 거. 자, 3번 관수광급제. 자, 시기는 성종 때지요. 양반 관리들의 수조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갖고 계속 수탈하니까 이걸 시행하자. 자, 그래서 시행을 했죠. 자, 거기 원칙 지방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수치해서 국가에서 농민에게 징수를 하고 관리에게 지급하는 제도지요. 이것이 관수관급제. 자, 결과 관수관급제의 다른 이름 국가의 토지 지배권 강화. 요거. 자, 동그라미 4번이 직전법 폐지죠. 그래서 16세기 중엽의 명종 때예요. 그리고 시기 16세기 중병. 자, 배경 농장 확산, 광작 뭐 이런 거겠죠. 자, 내용 직전법 폐지하고 녹봉만 지급하였다라는 거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죠? 210쪽.
결과 농장의 보편화. 그래서 요걸 써놓으셔야 돼요. 지주전호제 강화, 병작반수제. 그렇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요 궁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으로 편법화 시켜서 이런 일들을 벌여서 배를 채웠다라는 거죠. 자, 조세 수치의 수치 체제 확립 양바라 3번이에요. 종류 조세 공납 여기 있어요. 자, 조세 과전법입니다. 수확량 10분의 1을 납부했고요. 다법 손실법이라고 돼 있는데 1결의 최대 생산량은 300두를 정했다. 도대체 뭔 얘기냐? 그 아래 화살표 보면 풍흉을 조사해서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결정했던 것. 이것이 다법 손실법이에요. 자, 디금법 공법인데 세종 때 시행하죠. 자, 전분 6등법 토지의 비옥도를 따라서 좋고 나쁘고 그렇죠. 면적이 크고 작고 뭐 이런 걸 다 통칭해서 6등급으로 구분을 했던 것. 자, 연분 9등법이에요. 풍년, 흉년 기준에 따라서 1결당 4도에서 20도까지 납부한 거. 이건 제가 아마 정치편에서 설명드렸을 걸. 그렇죠? 자, 폐단 16세기 이후 지주전호제 확대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수확량의 2분의 1을 지주에게 지대로 내게 돼 있어요. 소작료. 자, 그리고 이제 몇 개 좀 써놓을까? 그 옆에다가 조금만 써놓을게요. 자, 좋은 제도. 좋은 제도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운반하는 거잖아요. 조세 운반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고을의 군현에서 걷습니다. 그렇죠? 군현에서 걷어서 어디로? 조창으로 운반하고 이 조창에서 배를 통해서 어디? 경창으로 운반합니다. 이른바 운반하는 조세 제도, 좋은 제도죠. 자, 동그라미 3번 공납이에요. 공납. 각 지역의 토산물을 호로 나누어 이것도 체크하세요. 호. 토지 기준, 호 기준, 호 기준이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납. 공납은 세 가지가 있죠. 상공이 있고 별공이 있어요. 그리고 진상이 있습니다. 상공은 항시 납부하는 상시 납부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거고 별공은 별도의 공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 필요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에서 사신이 왔어. 아니면 우리가 사신을 보내야 돼. 그때 이제 별도로 공납이 뭐예요? 특산품이잖아. 특산품이 필요한 거죠. 인삼해가지고 갖다 줘야지. 우리나라 특산품이니까 그런 거. 진상은 뭐냐면 그 관찰사나 수령 있죠. 누가 임명해? 왕이 직접 임명하죠. 그래서 그 고을 사또가 되는 거죠. 부임을 했어요. 그럼 이 고을의 특산품이 뭐예요? 그거 좀 갖고 오세요. 그렇죠? 진상이요. 왜요? 왕한테 진상하려고. 왕한테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덕분에 거기에 수령으로 부임을 했는데 우리 고을에 이런 특산품이 있어서 맛 좀 배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진상. 그렇죠? 왕한테 올리는 거죠. 자, 디귿번 공납의 문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16세기 이후에 박납의 폐단으로 갑니다. 뭔지 모르시겠죠? 걱정 마세요. 이것은 조선 후기 가면 제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해드려요. 미친 듯이 자세하게. 자세하게 뭔지 아시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믿음이 가시죠? 안 믿으시면 어쩔 거예요. 믿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이제 폐단이 생기니까 이때 그 이 혹은 유성룡이 어떤 걸 주장을 했어요? 수미법. 특산품으로 납부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쌀로 대납하는 법이 어떻느냐? 수미법도 주장을 했었는데 안 돼요. 자, 역은 이제 군역과 요역이 있죠. 군역은 군대 가는 거, 요역은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 기억번 16세 이상 60세 미만에게 정남에게 군역을 요역을 부과하는 거죠. 군역 정군과 보인이지요. 그래서 정군은 현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 보인은 그 현역 복무의 대체 복무죠. 그래서 그들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디귿번 요역 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호를 기준하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정남의 수를 고려해서 국가의 공사에 동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성종 때 8결당 1명씩 동원을 했다. 이 내용이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진짜 너무한다라는 거지. 자, 리을번 군역의 문란 16세기 이후 대립제와 방군수포제가 성행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가서 제가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 딱 한 번에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공부하시는데. 자, 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 양반은 잘 살았다. 그렇죠? 백성은 못 살았다. 그렇죠? 끝. 끝내면 안 되죠. 한번 봐야지. 양바로 1번에 보시면 양반 지주의 생활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경제 기반. 그래서 과전이나 녹봉 이런 것들 월급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배를 채웠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농장도 경영하죠. 대농장. 그리고 이제 끝에 보시면 병작 반수. 아까 보셨잖아요. 병작 반수로 배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양바로 2번 농민 생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중농 정책을 추진하죠. 중농 억상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리시설 보수, 농법서를 편찬했는데 농법서는 몇 개 적어 놓을까요? 적어 놓읍시다. 세종 때 농사직설. 어차피 문화편에서 또 나와요. 근데 한번 적고 가자는 거야. 농사직설이 있고요. 그리고 세조 때 사시찬요가 있어요. 세조.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그러면 얼마나 자꾸 그만 보고 싶네. 이게 아니고 익숙해지면 좋지 뭘. 그렇죠? 금양잠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농사직설은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시찬요는 이제 사계절에 관련돼서 농법이 틀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금양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경기도 시흥 지방 그쪽 지방에 이제 금양이라고 예전에 했는데 그쪽 동네 농사법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야. 자, 211쪽 니은번 들어갑니다. 자, 양반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농업기술의 발달이 있어요. 자, 밭농사. 그래서 조보리콩 2년 3작. 2년 3작. 이것을 가지고 윤작법이 일반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화 혹은 보편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논농사 남부지방에서 모내기를 보급했는데 이것은 이양법은 남부 적어드릴게요. 이양법은 거기 이제 남부 일부 지역이라고 제한을 했다라고. 이양법은 이 남부 일부만 일부로 제한을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게 있는데 이양법과 이모작 이걸 왜 구분을 못할까? 자, 이양법은요 옮길 이자를 써요. 이자가 뭐야? 옮기는 거지. 모판이 있잖아요. 조만한 모판 여기에다 뭐를 놓고 요걸 이제 옮기는 거야. 이게 이양법이고, 이모작은 두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두 번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쌀하고 뭐 보리, 콩, 콩 보통 이렇게 되겠지. 보리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모작하는 이런 것들. 이모작 두 이자를 쓰는 것이고 두 번 할 수 있는 거고, 이양법 옮길 이자. 그렇죠? 한자를 모르면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봅시다. 디귿번에 12법이 발달했죠. 그래서 12법의 발달. 그래서 휴경지가 소멸했다라는 거죠. 자, 비교 한번 해볼까? 고려는요. 고려는 12법이 개발된 거지. 그래서 지금 12법을 한번 시켜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휴경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감소. 여기는 뭐예요? 소멸이고. 그렇죠? 치사한데. 치사하면 어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데 맞춰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1번에 목화재배예요. 그래서 의생활이 개선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면옷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비교해 볼까요? 고려 시대는 뭐예요? 목화씨, 목화재배. 목화재배하기 바쁘죠. 그래서 목화를 재배했고 거기서 이제 그 목화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면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가서 면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에 수공업과 상업이에요. 자, 수공업. 자, 수공업이에요. 관영수공업입니다. 기술자를 공장 안에 등록시켜서 관청에 필요한 문품을 생산했다. 이 공장 안이 뭐냐면 그
공장 그 수공업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부예요. 공장 명부인데 왜 그러면 그 수공업자는 일이 힘들죠. 일이 힘든데 세금도 부과하고 군대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다 시키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도주를 많이 해. 그래서 이 도주 방지책으로 해서 그 공장 안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공업자도 여기에 복무했구나. 자, 그 아래 부역 동원 기간 이외에 사적으로 물품을 판매했다. 이게 뭐냐면 이 수공업자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익도 챙겨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단 책임 초과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 수공업자들이 그 일과 이후에 그 공장에 그 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한 것은 가서 내다 팔 수가 있어요. 매매를.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세금만 일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한 정책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 초과량으로 그 재산을 축적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민영수공업. 그래서 농기구와 양반들의 사치품 이런 것들 이제 민간에서 민영수공업으로 생산을 했었고, 간해수공업도 그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데 그 간해수공업으로 했었다. 상업이에요. 자, 시전상인. 자, 시전상인인데 개경의 시전상인을 종로 3정가로 이주시켰다. 자, 이건 뭐냐면 일단 시전상인, 그러니까 상인.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지. 자, 상인은 이제 시전상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 이것이 이제 관상이라는 거야.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종로 있죠? 종로. 예전엔 종로를 종루라 불렀어. 종루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종로거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시장, 그러니까 그 점포가 서요. 점포가 서는데 이것은 관청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관청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관청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여기에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전상이라고 해요. 이 시전상인은 육의전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자, 유기전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데, 유기전이 뭐냐면 그쪽에 이제 써 있죠. 그 세 번째 줄, 유기전의 번성,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배, 무명, 이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이들이 팔 수가 있어요. 시전상인만. 다른 사람들은 못 팔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독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장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관에서 허가를 받는 상인, 상인, 줄여서 관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이죠. 관상.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상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 이상한 점포들이 들어서요. 자,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관에 허가를 받아야지요. 상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물건을 팔겠다 그러면 점포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돗자리 펴놓고 이거 팔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사적으로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겨요. 이들을 가지고 난전이라고 하는데, 난잡하다라는 거죠. 요들은 시전이라고 부르고, 시전과 난전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잡한 상인, 난전이 막 들어서니까 시전 상인들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나는 돈 내고 관에서 허가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돈도 안 내죠. 그러니까 장사하고 이익 챙기고 있잖아. 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관청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하죠.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예, 저희가 그 통제하러 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삐 하면서 호루라기 불고 이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막 도망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관청이
관청이 이렇게 그 검열 나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러면 또 들어서요. 돌아버리는 거죠. 시전들이 계속 항의를 해요. 이 시전 상인들이 진짜 이거 못하겠다. 우리도 그러면 세금 안 내고 마음대로 하겠다. 그럼 관청에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이걸 주는 게 어때? 뭔데요? 이 난전들이 들어서면 우리가 그 경찰권은 니들한테 줄게. 그것이 이름하여 금난전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걸 줍니다. 이것이 시전상인들에게 주었던 특혜예요. 그래서 시전상인들 하면 독점 판매권, 금난전권이에요. 이 금난전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제 그 시전상인이 물건 싹 놓고 이제 점포를 열었어. 그러면 완장을 찹니다. 탁 노란색 그 시전상인 딱 써 있지. 그러면 뭐 갖고 있냐면 금난전권 갖고 있죠. 그 앞에서 난전이 딱 있어요. 그러면 탁 뒷짐지고 가죠. 야 우리 가세. 그러면 딱 가요. 그럼 뒤에는 뭘 들고 있어? 몽둥이 들고 있죠. 가서 그냥 막 난전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니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하죠. 나 금난정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료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전상인은 원래부터 상인이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원래 목적이 그 물건 파는 일인데 그걸 배제하고 이 난전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사료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뭐야? 이 시전상인데 이 금난정권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이런 사회입니다. 그렇죠? 시전상인이 금난정권을 행사하는 이런 사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사상들 난전 있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 버려요. 에이, 여기서 장사 안 해. 그러면서 서울 거리가 있잖아. 그러면 이쪽이 그 송파, 그렇죠? 요쪽. 그래서 이연칠패, 송파 이런 변두리 쪽으로 가요. 여기 종로. 그래서 여기는 시전상인. 그리고 여기에서 난전이 이쪽으로 이동해 버리는, 그렇죠? 사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연칠패 이쪽으로 가서 난전을 꾸렸다라는 거. 자, 상업. 기업관의 시전상인이에요. 개경의 시전상인을 종로 3정가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거죠. 그래서 개경, 예전에 개경이 이제 고려 시대니까 고려 시대 때 이 상점을 시전상인을 종로로 이주를 시켰고 정포세와 상세를 걷었다라는 건데 요거 하나 적어 놓을게요. 시전상인의 구격. 자, 시전상인들은 어용상인이죠. 이게 뭔지 모르시는구나. 자, 여기에서 유기전 독점 판매권이라고 했죠. 이 6가지를 이들만 판매할 수 있고 이들이 관청에 독점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용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어용상인인 유기전. 이것도 설명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유기전 독점 특권을 위해서 유기전 독점 특권을 받지요. 누가? 시전상인이. 그러니까 얘들은 세금을 내는데 특별한 세금을 또 내요. 건물 한 칸마다 봄, 가을에 저화는 그 종이화폐예요. 그렇죠? 지폐 20장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납부했다 뭐 이런 몇 장을 납부했냐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이제 봅니다. 두 번째 거.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죠.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했으니 그것이 육의전이다라고 아까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경시서가 있어요. 불법적인 상용인을 통제한다. 경시서. 이 경시서도 희한하게 그 선택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불법적 상용인을 통제하는 기구가 뭐냐? 경시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디귿번. 15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는 것이 장시고 이 장시에 대해서 언제 등장했냐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16세기 중엽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다가 18세기 이후 전국에 장시가 몇 개가 될까요? 자, 1000여 개로 확대가 됩니다. 요 내용도 알고 계셔야죠. 자, 보부상의 활동이에요. 보부상.
자, 보부상은 합성어죠. 보상과 부상을 합한 얘기예요. 그래서 합해서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보상은 뭐냐면 보따리 장사예요. 그 보따리 들고 다니고 부상은 이제 등짐 장수. 그래서 보부상 원래는 등짐 장수, 보따리 장수인데 이들이 보통 떠돌아다니잖아요.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이들이 그 같이 들고 다녀요. 보통 등짐 지고 보따리 지고. 그래서 합성어로 보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보부상은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 사상일 것 같지요. 관상이에요. 어디 있어? 이 관상입니다. 얘들은 관상, 관에서 허가받은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범죄에 노출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추위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보부상은 국가에서 보부상 관리해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뒤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부상들은 그들의 단체가 또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부상 활동, 농산물, 수공업 제품 그리고 수산물, 약재 등을 판매하고 유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이 시장과 어디서 장시와 그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었던 매개체 역할을 했었던 것이 이 조선의 보부상. 자, 화폐 중요하죠. 화폐 발행 저화 태종 때 저화입니다. 저화. 자, 그리고 세종 때 조선 통보, 그리고 세조 때 팔방 통보인데 이 팔방 통보는 그 화살촉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사시에 화살촉으로 쓰고 무기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평시에는 돈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유통이 실패되지. 뭐예요? 자급자족의 그 경제 생활 때문에 유통에는 실패합니다. 자, 니은번 현물화폐를 사용하는데 쌀, 무명 이런 것들. 자,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국제무역이에요. 명나라는 이제 공무역과 사무역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가면 엄청나게 공부하는데 일단은 니은번 여진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만들어서 이 여진족과 또 교통을 하는 여진족 뭐예요? 무역소.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 무역소 바꿔버린다니까. 자, 디귿번 일본 동래 외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요. 동래에 그 부산 그쪽에다가 외관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이제 무역을 해라 이렇게 된 거고. 자, 네 번째 수치제도의 문란입니다. 자, 16세기 이후에 수치제도 문란하면서 농민들이 이 향촌 이탈하고 향촌 버리고 이 유랑민이 돼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자, 종류 박납의 폐단이 있었고 군역의 문란이 있었고 황국의 고리대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극대화돼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다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잠깐 볼 거는 농민 이탈 방지책. 자, 농민들이 상촌을 이탈해 버린단 말이지. 세금을 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을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 농민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그것이 뭡니까? 이것이 호패법이죠. 태종 때 만들었던 호패법. 이걸 내놓으면 일단 도망을 못 가고요. 그리고 성종 때 만들었던 오가 작통법.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간에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또 구황 방법. 자, 이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지금 도망가는 이유는 뭐냐? 굶어 죽으니까. 그렇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지 마. 나무 껍질, 도토리, 그리고 이제 뭐 식물의 뿌리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해서 명종 때 구황철육을 국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을 끓여 먹으면 니들이 근간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 너무나도 나쁘다라는 거죠. 왜요? 자신들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면서 백성들한테는 나무 껍질로. 자, 212쪽 한번 갈게요. 그래서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면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중간에 과전법의 변천에서 아까 그림으로 싹 다 가르쳐 드렸죠. 그렇죠?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제 및 직전제 폐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전법의 토지 종류, 그래서 공회전 이거 다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 그 전식과 할 때 잠깐 봤어요. 고려시대. 그래서 공회전, 관청의 경비, 늠전, 지방관청의 경비, 학전 학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비 그
장학재단 뭐 이런 거 그렇죠. 둔전, 군대 경비, 사전으로서는 뭐 과전, 공신전, 별사전, 수신전, 출량전 뭐 이렇게 있는데 수신전, 출량전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213쪽에 보면 전분육동법, 연분구동법.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상상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아래 보면 하하년 이렇게는 대풍년, 대흉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 사료를 주고 이 제도를 시행한 왕의 업적을 찾아라. 뭐 이런 거예요, 정책을. 자, 넘겨 봅시다. 214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임꺽정의 난이 나와요. 임꺽정은 선조 이전 명종 때 일어났던 그 황해도 지역의 농민 반란입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임꺽정의 난도 최근에 시험이 조금씩 나와. 그냥 임꺽정의 난도 물어보고 명종 때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거니까 이제 체크를 좀 해주셔야지. 자, 우리가 이제 215쪽에 2번 문제로 갑시다. 2번 문제. 조선 전기에 시행된 연분구등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자, 일단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면 풍년, 흉년의 기준으로 잡아서 상상년, 그렇죠? 그리고 하하년, 대풍년, 대흉년. 그래서 상중년, 상하년, 뭐 중상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풍중에 따라서 최하 4두에서 최고 20두로 부과를 했었던 세종 때 공법 연분 구등법, 그렇죠? 동그란 1번. 전분 등급은 같은 토지에는 풍흉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세를 부과한다. 이상한 소리죠. 연분 구등법 자체가 풍년, 흉년을 구분하는 건데 틀렸다라는 것. 두 번째, 공법의 실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종 때 공법에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1개월의 절대 면적은 전분 6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차등화시켰던 것이 전분 6등법이고 지금 물어보는 건 또 연분 9등법이잖아요. 틀렸죠. 자, 동그라미 4번. 연분 등급이 같을 때 그러니까 풍년, 흉년 기준으로 최하 4두에서 최고 20두로 부과를 했죠. 토지는 1결당 동일한 조세를 부과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왜? 풍년에서 4두 고정. 흉년 4주, 4두. 풍년 20두 이렇게 이제 고정해가지고 탁탁탁탁 매긴 거니까 4번이 맞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216쪽 문제 한번 가볼게요. 216쪽. 동그라미 4번 문제죠.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조선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자. 과전법, 직전법. 그러니까 과전법은 고려말 공양왕 때고 그리고 직전법은 세조 때지요. 가로가 비어 있고 직전법 폐지했다. 가로는 성종 때 관수관급제 그렇죠. 관에서 관리들에게 취급했던 수조권을 폐지하고 직접 관리에게 징수했던 거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전주에 의한 정객의 임의적 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네. 1번 정답이죠.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관리들이 이 농민에게 지금 징수 받았던 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관수관급제니까 맞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뭐 과전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동그라미 3번 현직 관료만을 대상으로 지급된 토지 직전법이죠. 직전법에서 현직 관료만. 자, 동그라미 4번 병자 반수에 입각해서 토지의 사적 경영이 확대되었다. 직전법 폐지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공법으로 안 되니까 사적으로 사전으로 해먹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에 1번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경제편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사회편 들어가겠습니다.